그 부산저축은행과 관련한 뭐 무슨 비리가 뭔 줄 아세요? 뭐예요? 아니, 나도 뭔지는 모르겠어. 우리가 배임 사건을 수사하다가 거기에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이 다른 데서 어디 뇌물을 받아 먹었는데 그거 수사 안 하면 직무유기 됩니까? 알아야지. 그죠? 검찰청에 어떤 참고인을 소환했는데 그 사람이 또 딴 데서 무슨 알선 수수료를 받았거나 뇌물을 받았는데 그거는 수사 당시에는 몰랐고 나중에 알려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참고인들은 누구를 소환하면 그 사람의 범죄를 다 알아야 됩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국민학교 애들한테 얘기해도 먹히지 않는 얘기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하면 안 되죠. 자. 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윤석열이 특검을 회피하는 이유 이야기입니다. 딱 걸렸어요. 방금 전 영상에서 수사할 때 자기는 몰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를 덮어줬다라는 의혹, 이것까지 특검 대상에 넣자 민주당 이재명 측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발끈하죠. 수사 당시에는 몰랐고 나중에 알게 된 건데 그게 직무유기가 됩니까? 국민학교 애들한테 얘기해도 씨알도 안 먹힌다, 이런 물타기를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암튼 이 인간 무식한데 거짓말까지 그냥 밥 먹듯이 해요. 어떤 증거가 나왔냐? 공소장을 발견을 한 겁니다. 윤석열이 만든 공소장. 자,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장동 개발하는 곳에다가 돈을 빌려줍니다. 여기에는 브로커 조 씨가 활약을 합니다.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부실 대출을 받게 해주고 수수료를 먹어요. 알선수재, 뇌물, 이런 게 적용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수사 때 이 사람은 입건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 영상처럼 윤석열은 몰랐다, 나중에 알게 됐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자, 윤석열이 사인을 한 공소장이에요. 검사 윤석열은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합니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영 씨의 범죄 혐의를 인식했음을 보여주는 공소장 내용이다, 이겁니다. 자, 이 공소장에는요, 대장동 대출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한 자료냐 하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이라는 사람의 범죄 혐의를 윤석열이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라는 겁니다. 자, 이 공소장에는 부산저축은행 계열사가 시행사 세움에 2010년 6월께 29억 7,800만 원을 무담보로 불법 대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시행사 세움은 수원 영통의 개발사인데 여기에서도 조우영이라는 사람이 대출 알선을 한 겁니다. 자, 시행사 세움은 이 조우영에게 부산저축은행 대출 알선 대가로 2010년 말에 10억 1,500만 원을 주었던 회사입니다. 또 이 조 씨는 부산저축은행이 세움에 대출해주기로 약속한 700억 중에 70억을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벨리타 하우스에서 세움으로 이체해주기도 했습니다. 조우영이라는 사람은 각각 알선 수재와 배임 혐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윤석열 대검 중수 이과장은 부산저축은행이 세움에 불법 대출한 사실을 확인한 공소장에 직접 서명까지 해놓고 조우영에 대한 수사를 하지도 않고 기소도 안 했습니다. 조 씨의 알선 수재 혐의 등은 2011년이 아니라 2015년 수원지검 특수부 수사 과정에서야 밝혀졌습니다. 이 조우영은 뒤늦게 기소돼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은 최근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저축은행 돈을 받아 은행 고위 간부에게 돈을 전달한 내부 돈 심부름을 한 것으로 기소 대상이 아니었다. 나는 조우영의 범죄 사실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본인이 직접 사인까지 한 저 공소장은 뭘까요? 이 당시 조우영을 제대로 수사했었다면 대장동 불법 대출도 발견할 수 있었겠죠. 자, 여기서 등장하는 대출 브로커 조우영은 어떤 사람이냐면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조카예요. 친인척입니다.
거기다가 이 조우영은 그 당시에 참고인으로 불려와서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윤석열의 중수부는 박연호 회장을 조사하면서 이 조우영과 연관된 세움이라는 시행사에 불법 대출한 사실까지 확인을 해놓고 브로커 조 씨의 역할을 확인하지 못했다. 그때는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의혹이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윤석열의 중수부는 이 조우영의 범죄 혐의를 인식하고도 봐준 흔적이 또 나타납니다. 대검은 조우영이 부산저축은행 캄보디아 부실대출 사건과도 연루돼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공소장과 판결문 등을 보면요. 2011년 당시 수사팀은 캄보디아 개발 사업 부실대출 부분을 들여다봤습니다. 캄보디아 부실대출은 총 4개 사업 등에서 5,196억 원. 이렇게 큰 규모로 이루어졌어요. 캄보디아의 신공항 사업의 부실 PF 사건 1,700억 원 규모의 부실대출 사건에서도 조 씨가 운영하는 벨리타 하우스가 또 등장을 합니다. 자, 대검은 이 회사를 통해서 10억이 대출된 사실을 확인해서 박연호, 김양 등 경영진의 배임 혐의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거기다가 법원에서도 이 부분은 유죄가 인정이 됐습니다. 자, 캄보디아 부실대출 건에서도 등장한 벨리타 하우스. 여기는 조우영이 실제로 경영한 회사입니다. 자, 그러니까 2011년 대검 중수부는 조우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벨리타하우스가 불법 대출한 사실을 수사 과정에서 확인을 한 거라는 거죠. 그래 놓고도 이 조우영을 입건조차 하지 않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윤석열은 조우영이라는 인물을 참고인 조사까지도 했고 벨리타하우스라는 회사가 불법 대출에 관여한 것까지도 들여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입건조차 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이 당시 조우영을 변호했던 변호사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박영수. 여기서 갑자기 퍼즐이 딱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옛날부터 박영수와 윤석열은 아삼육이었다 이 말이죠. 다 조사를 했지만 조우영은 입건조차 수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4년 뒤 2015년이 돼서야 수원지검에서 조우영은 조사를 받고 실형 선고를 받게 되죠. 조우영은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장동 사업에 1,100억 원가량을 불법 대출하는 것을 알선한 죄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윤석열이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대장동 부분까지도 탈탈 털렸겠죠. 하지만 윤석열은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입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검찰입니다. 검찰 출신의 박영수 전관 변호사를 선임을 하니 수사도 안 하고 입건도 안 하더라. 쪽팔리지도 않습니까? 검찰이라는 작자들이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도 그 어떠한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 썩을 대로 썩어버렸다. 이들은 이게 죄라는 걸 느끼지 못해요. 왜냐? 늘 하던 짓이었으니까. 그리고는 뻔뻔하게 물타기를 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고 있는 거예요. 정말 창피합니다. 참담합니다. 자, 이제 퍼즐이 다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50억 클럽, 100억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박영수가 100억을 가져갔다. 최재경이 50억 클럽에 들어가 있다. 윤석열의 아버지의 집을 김만배의 누나가 샀다. 뭐 이런 얘기들 따로따로 노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퍼즐이 다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 당시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출받았던 1,100억 원은 대장동 땅을 사들이는 데 쓰인 돈입니다. 그리고 이 돈은 회수가 안 됐어요. 부산저축은행은 터져버렸고 국민의 세금인 공적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죠. 이 돈이 회수가 안 된 거예요. 대장동에서 이익을 본 사람들의 돈은 결국 국민의 세금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1,100억을 회수하지 않도록 막아준 사람이 누구냐? 최재경, 윤석열, 박영수. 최재경은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총괄 지휘한 검사였습니다. 윤석열은 브로커 조우영이 대장동 사업체에게 1,100억 원의 부실 대출을 해준 것을 막아줬습니다. 그리고 조우영의 변호인은 박영수였습니다. 그러니까 화천대유에서 이들에게 50억, 100억씩 챙겨줄 만한 이유가 분명한 겁니다. 이걸 언론에서는 보도하지 않아요. 모든 퍼즐은 맞아 들어갑니다.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이것까지 특검에 포함하자고 하니까 발끈하는 이유 아시겠죠? 진실을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을 길러야 됩니다. 언론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이상 조각난 사건들을 맞출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시사건 건이 여러분들이 그 힘을 기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천대유가 최재경, 윤석열, 박영수에게 돈을 챙겨준 이유 이제는 명확해졌습니다. 이 부분도 반드시 특검에 포함시켜야 되겠죠? 윤석열은 이걸 절대로 받을 수 없을 겁니다. 이제는 의혹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까지 나왔습니다. 언제 진실이 낱낱이 밝혀질지 우리가 두 눈 똑바로 뜨고 감시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예요.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